제가 비행 공포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코노미 공포증이었던 것 같아요. 이코노미 탈 때는 막 무섭고 그랬는데 비즈니스 타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. 젊은 친구들도 많이들 이제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는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,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, 중년에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30대 이하는 비즈니스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. 안녕하십니까.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. 3개월여 전에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프리스티지 좌석을 타고서 해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.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던 공간이었거든요. 미지의 세계이기도 했는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를 선호하지를 않아요. 비행공포증이 있어가지고, 물론 이제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비행기는 떨어지면 뭐 다 끝인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탄다 이런 마음으로 타기는 했는데,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게 된 이유는 중학교 친구 4명이서 모였습니다. 한 명이 해외로 한 5년 정도 주재원 파견을 가게 돼서 마지막 송별회 겸 이제 모여가지고 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불러줄 때 나가야 다음에 또 불러주거든요. 그래서 조금 무리다 싶기는 했지만 시간을 빼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. 높아심에 말씀드리면, 이제 남자들끼리 태국 여행 갔다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세상 뭐 건전하게 잘 놀다 왔고요. 외국 나가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도 나는 의심을 못 거두겠다.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약간 그렇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. 가격이 3-4배씩 차이가 나니까 엄두를 내지는 못했었는데,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내돈내산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마일리지 카드를 썼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동남아까지는 프리스티지로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습니다. 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이제 질렀죠.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프리스티지 좌석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프리스티지 슬리퍼라는 좌석도 있고 프리스티지 스위트라는 좌석도 있더라고요. 누워서 갈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이제 슬리퍼가 더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걸 예약했는데, 오히려 스위트가 새로 나온 좌석이고 공간도 넓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위트로 바꿨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비행기를 타러 가서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는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데, 프리스티지 좌석부터는 프리미엄 체크인 이런 게 한쪽 공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붐비지도 않고 여유 있게 짐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프리스티지 항공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한항공의 자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칼 라운지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. 앉을 자리도 없는 수준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 있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를 이용했고요.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티나 골드 라운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베브5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. 탑승을 할 때인데 프리스티지 좌석부터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또 승무원들이 왠지 난 또 프리스티지니까 더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좌석 앉을 수 있고요. 옷을 보관해 줄지를 여쭤봤어요. 코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. 이코노미 때는 짐 넣을 데 없어서 옆 칸에 넣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유 있게 짐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, 방콕공항 같은 경우는 입국을 할 때도 출국을 할 때도 출입국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따로 줍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줄을 서야 되잖아요. 그렇게 줄 안 서고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비즈니스석의 이제 꽃이죠. 기내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3가지 정도의 선택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갈 때는 스테이크랑 비빔밥, 그리고 돌아올 때는 죽이 있었고 토스트 같은 빵이 있었는데 저 이름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.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코스처럼 샐러드부터 메인 요리, 후식, 아이스크림까지 나왔고요. 그리고 돌아올 때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한 접시에 그냥 딱 나왔습니다. 돌아올 때 식사는 이코노미랑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고, 식사의 퀄리티 같은 게 엄청나게 높았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결혼식장에서 샐러드부터 코스로 서빙해 주잖아요. 딱 그 정도의 음식 퀄리티였던 것 같고요. 사실 비행기 안에서 제대로 된 키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상의 음식 퀄리티
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먹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. 최근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기내식 먹을 때 꼭 깨워달라고 티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건 아마 이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런 옷 안 입으셔도 승무원들이 미리 여쭤봅니다. 이따가 식사할 때 깨워드릴까요? 그냥 주무실래요? 굳이 그렇게까지 옷 안 챙겨 입고 가셔도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술은 이제 어떤 거를 주느냐, 맥주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요. 와인 리스트, 꼬냑 등등등 있었는데, 장거리 노선이거나 예전처럼 술을 잘 마실 때였다면은 종류별로 하나씩 깔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맛을 봤을 것 같은데, 그렇게 먹으면 이제 컨디션에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,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샴페인하고 꼬냑이 단가가 제일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거 2개 종류 한 잔씩 달라고 해서 맛보고 자는 과정이었습니다.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넓으냐, 이코노미를 타면은 창문 하나에서 뭐 1개 반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한 3개 정도 공간을 줬던 것 같아요. 시트를 완전히 눕혀서 풀 플랫 좌석을 만들게 되면은 좁지만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 공간은 됐던 것 같습니다. 군대 갔을 때 내무반에서 정자세로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좋았던 거는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앞뒤로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시트를 뒤로 눕히면 긴장감 같은 게 있거든요. 우리 마치 극장 가가지고 팔걸이를 누가 차지하느냐로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듯이 그런 긴장감 없이 편한 자세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비행 공포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코노미 공포증이었던 것 같아요. 이코노미 탈 때는 막 무섭고 그랬는데 비즈니스 타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. 예전에 이제 환상 같은 게 있었죠. 비행기에서 끓여주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더라. 옛날에는 라면을 끓여줬었는데 요즘은 컵라면 끓여서 그릇에다가 담아준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거든요. 그래도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라면을 안 드시더라고요. 제가 거기서 손들고 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. 첫 번째는 단거리 노선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용기 내서 이거를 스타트를 끊는 순간 그로 인한 나비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, 그러면은 승무원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희 직원들도 일 적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제가 다 느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라면은 포기했습니다. 혹시 비즈니스에서 라면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 좀 부탁드려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라고 크게 다른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예전만큼 비즈니스의 어떤 위상 격차가 크지는 않다, 어느 정도는 대중화가 되고 있다,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비유를 들자면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에 갓그랜저라고 있었거든요. 그 자동차가 있으면은 진짜 그 집은 부잣집의 최소 어느 회사 사장님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요즘은 그랜저가 물론 비싸고 좋은 차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타기가 어려운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. 비즈니스석을 타면서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예전에는 저 안쪽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,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탄 승객처럼 그랬는데 해보니까 뭐 그냥 조금 더 낫구나 정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티끌 같은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타본 거였잖아요. 근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들 이제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는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,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중년에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30대 이하는 비즈니스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. 한 3-4배 차이가 나는데 탈만하냐 물어보면은 단거리 노선은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4시간까지는 저도 뭐 이코노미 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업장을 최대한 안 비우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 이코노미를 타고 갔을 때는 하루 정도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타게 되면은 컨디션 조절하는 하루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, 오히려 그게 또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영업 하면은 이렇게 마일리지로 비즈니스도 한 번씩 타고 할 수 있거든요. 자영업 하실 분들 빨리 오세요. 같이 한번 고생 좀 해봅시다. 나만 당할 순 없잖아요. 오늘은 이제 느지막히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본 경험담을 얘기해봤고요. 이런 내용의 영상들은 이제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, 저만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